안녕하세요. 잠시 방송을 얘기를 하다가 10초간 마이크를 달지 않아가지고 날라갔어. 시작했습니다. 오늘 9월 2일이고요. 현재 06시 5분. 온도는 다시 한번 재볼까? 23도. 바람도 어느 정도 불고, 불과 일주일 전만 있었던 정말 지옥 같다고 해야 되나? 열대야. 이 청량함이라는 게, 이게 진짜, 와, 놀라운 상쾌함이네.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불어오는 대기에 아주 그냥 청량, 쾌적함이 너무 좋네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고요. 회복된 세계, 헬리키시인데. 요즘에 방송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힙한, 그죠? 텍스 힙이라고 하나요? 텍스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SNS 쪽에다가 뿜어내는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어떤 한 작가님이 그 현상에 대해서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논평을 하셨는데, 패널이죠.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책을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책의 본질이 주는 어떤 독자들의 깊이를 떠나서 그 시작이 주는 동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길산이라든가 뭐 무기의 그늘을 썼던 그 분이 있잖아요. 철도원 3대 올해 맨부커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졌더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얼범에 방송에서 저도 잠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10수년 전에 본격적으로 제 인생에 독서가 훅 들어왔던 계기는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고난의 시기였던 어떤 한 시점에 지금 생각하면 출판사의 선정적인 문구가 주는 어떤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책을 나는 초이스를 하지 않죠. 매너 있어. 초이스를 하지 않았었겠지만 시작을 그렇게 선정적인 문구로 일종의 낚인 거죠, 제가. 미끼로서 고전을 그냥 적나라하게 한 100여 권을 나누면서 그 주필자가 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트업 했던 것 같아요. 100권을. 그런 책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어떤 이유 없이, 어머,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책을 그냥 가이질 하듯이 각 국가에 대한 파워,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파워를 기준으로 했던 것도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 국가들이 번역서가 대부분이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절대적으로 그 국가의 파워에 의해서 양질의 도서가 배출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로
죽은 군대 장군이었나요? 그게 알바니아, 이탈리아 맞은편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장군이었나? 그 제3세계 국가에서 올라온 책이었는데, 자신이 전쟁 시절에 살아남았던 어떤 한 퇴역 장군이, 과거에 있었던 적지, 지금은 평화시대였었기 때문에 적지의 협정에 의해서 넘어가서 자신들이 고국으로 데려와야 되는 어떤 명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젊은 시절에, 뜻모를 국가의 명령을 받고, 적들의 총탄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들을 생환해 오지는 못했지만, 당시 적지에 사냐에 묻혔던 유골들을 빼내오는 거죠. 그런 어떤 태제 자체도 상당히 가슴 뭉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책이 제3세계 작가가 번역이 돼서 이 동아시아 끝에서 출판되면서 줬던 우리 젊은이들이, 저 같은 장년층에게 울렸던 울림은 뭐였냐면, 그 지역에서 묻혀있던 어떤 자국의 병사의 신원이 밝혀진 거죠. 군번도 군번도 있고, 그 유골에 대한 어떤 상세한 신원이 밝혀지는데, 놀랍게도 그는 적지에서 항복을 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병사의 화려한 캐리어가 조작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얘기를 독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전쟁 영웅에 대한 진실이 과연 전부 다 밝혀진 사실일까? 전쟁의 혼돈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작가는 비판을 하고, 독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혼돈을 겪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인데, 그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번역이 안 됐다 보니, 번역이. 뭐 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꼭 이런 나라에서 올라오는 책들만이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리스트업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고전일 수는 있겠다. 그죠? 근데 어느 나라건 초야에 묻히면서 번역이 됐지만 우리 인류사의 보편적인 인류인들에게 보편적인 심금을 울려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책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20,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그러한 분야에서 그 주류 국가에서 파헤쳐서 올라오는 작가들이 몇몇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작가라든가 시인도 있었지만, 그 시인은 또 뭐 성추행에 의해서 다시 수면 아래 감추어졌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역량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 근거를 위해서 가끔가다 제3세계 국가의 작가들이 올라오는 서적들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은 있어요. 적극적인 액션이 아니더라도. 근데 거기서 오는 한계는 랭귀지죠. 넘을 수 없는. 독서에서 우리는 번역서든 뭐든 자국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번역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제1 언어, 제2 언어, 제3 언어 정도로 해가지고 자신이 원서를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작가의 어떤 분위기를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제1 원서가 줬던 그런 느낌은 감대당할 수밖에 없죠. 일부. 그 욕심 때문에 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그 드라마를 제작한 국가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잖아요. 옛날 한때 영드, 일드, 미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공부들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한국어 공부들을 몇몇 국가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2, 300년 전에 유럽 내부에 있는 그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그 엄혹한 일본 시대에서도 일정 부분의 공간을 주면서 거기서 무역을 하라고 했잖아요. 쇼군이 1년에 한 번씩 그들 중에 수장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일본은 어찌됐든 간에 난학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문학과 네덜란드의 여러 가지 선진 기술 등을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를 해. 난학이 의학 발전에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놀라운 의학 기술을 먼저 접하잖아요. 일본이. 거기서 파생되는 신조어들이, 특히 화학계통에 접하는 우리의 많은 단어들은 당시에 센코쿠 시대를 지나 쇼군이었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에서 많은 부분에 말기에 그 혼란 시기에도 일본이 백업을 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러한 그 큰 주류가 아닌 지류에서나마 그 방향을 얻을 수 있는 신기루 같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 일본은 도쿠가와 이후, 도쿠가와 내내 쇄국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쇄국. 딱 그 정해진 어떤 항구, 나라, 그것도 점점점 굉장한 쇄국을 일으켰고, 서양은 특히나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아주 뭐 절대적인 폐쇄 쇄국 정책을 조선과 마찬가지로
펼쳤잖아요. 그래도 자국시장과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조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화를 흡수함으로 해서 그런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융성하게 문화가 융성했죠. 어찌됐든 서적의 번역서가 대단히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특히나 1850년, 40년대, 50년대 들어왔던 일본, 미국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나라를 열어라고 하는 포문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열었지만 그들은 그리고 스스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랭귀지들을 다양하게 풀어서 서적들을 흡수를 합니다. 번역에 대한 기술이 상당 부분 쌓여 있어요. 언어에 대한 이런 프로나운시에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억양 같은 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언어 가지고 있는 구조상 많이 퇴화할 수는 있으나 그 깊이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고